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과 강은희 임종식 교육감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들을 소환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이 위기는 인정하고 쇄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차별에 저항하고 권리를 찾는다는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앞두고 경찰과 인권위가 반대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라 할 만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국의 명언 가운데 하나인데요. 6.13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의 최대 승부처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 수사입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기초단체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예비 후보 때와 시장으로 있으면서의 법률 적용을 제가 착각하고 실수로 조성재 후보의 개소식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 겁니다. 선거 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은 예비 후보자 홍보물 10만 부와 블로그, SNS 등에 한때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보수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내세운 것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다른 후보 측은 봤습니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제 이력이었기 때문에 좀 간섭적으로 썼고 선관위에서도 그걸 조사하면서도 경력 대조를 하면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고.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당선인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 당선인은 특정 기획사에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에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3명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인정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책임지겠다는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출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쇄신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지역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중앙당 해산이 원내정 정책 중심이 이건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비대위에 만약에 참여를 하려면 최소한 다음에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없구나. 친박 대 비박으로 다시 불거지는 계파 갈등은 봉합해야 하고 당은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자꾸 파벌을 조성하거나 분파적인 행위를 하는 이러한 행태도 지양이 돼야 된다. 계파적, 분파적 행위로 어떤 의원도 접근을 해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나 뭐 시대 상황을 반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도 대구 경북이 가장 든든한 기반인 것은 확인했지만 대구 출신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렸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끼리 자주 모여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당의 인물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당이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내후 외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이 뚜렷한 교리나 행동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너무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조금 차분하게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막말 파문으로 탈당한 정태욱 의원과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두문 불출하고 있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기 집회도 이번 토요일 날 다시 서울역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내부 집회는 이어갈 겁니다. 제1야당의 위기를 인정하고 쇄신에는 공감하면서도 누구 하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의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영천시장 선거 출마자 A씨의 지지자 B씨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4일 후보 A씨의 자택과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후보 A씨가 금품 살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자인 대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시킨 혐의로 지역 대학 교수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수사해온 검찰은 핵심을 비껴간 편파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이 외부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한 직원은 모두 24명입니다. 청탁자가 그만큼 또는 그보다 많을 텐데 아무도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경산시 공무원 1명만 기소되고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청탁자 명단까지 확보한 검찰은 내놓으라 하는 사회 저명 인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탁자가 누군지 아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청탁자가 부정하게 채용된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여부는 그 표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의 무혐의 처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산시 금고 선정에서 경쟁사인 농협을 이기기 위해 공무원에게 평가 항목을 바꿔달라고 부탁했고 실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그 대가로 공무원 아들을 채용했는데 검찰은 단순 관여자라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채용 비리로 입사한 24명 가운데 기소된 경산시 공무원의 아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23명은 여전히 앞으로도 은행에 다니게 생겼고 그들을 취직시키려고 청탁한 세력가들은 누구 하나 사법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 기소되기는 했지만 윗선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부하 직원들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 원인 제공을 한 청탁자와 관여자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과연 정의에 맞는 것인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지역 검찰과 경찰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은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보장받으면 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수사 보완권을 가진다는 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른바 검찰 패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논란을 거듭해온 대구 퀴어 축제가 이번 주말 동성로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번째인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도 퀴어 축제는 집회 신고를 위해 경찰서 앞에서 3박 4일 노숙한 끝에 지켜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 한 해 관공서의 부당함에 저항을 하고 차별에 저항을 하면서 두벅두벅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0회를 맞았습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20여 개 단체는 지금까지 8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축제 당일에는 228 기념공원에서 반대 행사를 합니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거나 너무 선정적이라며 반대합니다. 대구에서 더군다나 이런 대구의 핵심인 동성로에서 이런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문화 인식을 갖춰줄 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반대 서명이 어떤 시민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야외 축제 수위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식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도 많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스 운영 통해서 좀 더 홍보도 할 예정이고요. 경찰은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특별 근무에 나서기로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네, 1년 중 해가 가장 길다는 이 절기상 하지인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며 무척 더웠습니다. 당분간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날씨 소식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대구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기 하지인 오늘 파란 하늘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구와 경북 많은 곳이 폭염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에 대구 시내에는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도 많이 보입니다. 너무 덥고요. 반팔 아니면 이제 밖에 못 돌아다니겠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너무 더워서. 정말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동성로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 등으로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해가 가장 높고 길게 뜬다는 절기 하지답게 볕이 무척 뜨겁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 낮 기온 30도 넘기는 날이 이어지면서 여름이 찾아왔음을 알리겠습니다. 땡볕 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는 연일 매우 높은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이 강한 날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수십 분 이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선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최대한 햇볕 노출을 삼가고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바르는 것이 기본, 특히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을 향한 단체 응원전이 멕시코전과 독일전 때도 대구에서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모레 자정 멕시코전과 27일 밤 독일전도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시민 단체 응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집에 가기 쉽게 대공원역을 운행하는 도시철도 2호선도 추가 편성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월드컵 경기 중계권을 별도로 확보해 동대구역 방향 백화점 건물 외벽에 경기 장면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대구 경북 본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개최되는 남북 적십자 회담 때 여권도 없이 한국에 강제 억류된 김연희 씨 송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